자,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험 기간인데, 어, 부득이하게 수업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하고, 듣는 여러분도 어색할 건데, 그래도 시험이 급하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상이라서 좋은 점은, 듣다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는 4단원 설득의 힘에서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파트입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만다꼬라는 그 강연 대본을 아마 같이 봤을 건데, 수업 시간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상을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대본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대본 파일은 따로 제가 업로드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대본 파일 받아가지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거는 설득 전략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 이성적 설득입니다. 근데 이성적 설득은 사실 지난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내용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던 내용 중에 귀납, 그리고 연역, 마지막으로 유추,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불렀냐면 논증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이 논증 방법, 자, 주장, 이유, 근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귀납이다, 연역이다, 혹은 유추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이런 귀납, 연역, 유추와 같이 주장, 그리고 이유, 마지막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를 우리 설득 전략에서는 이성적 설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모두 이성적 설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연역, 귀납, 여기 플러스 유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혹은 발표를 하다 보면 내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쓰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면 전부 다 이성적 설득 전략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의, 다시 말해서 청자의 특정한 감정을 유발해서 그 감정을 바탕으로 설득을 유도하는 전략을 우리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감정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머를 사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즐거운 감정을 유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욕망, 마지막으로 동정심을 자극하는. 자, 이런 특정한 감정들을 발생시켜서 듣는 사람이 내 주장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를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감정을 유발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안 와닿는다면, 자, 그 다음 예시를 보면 됩니다. 자, 감성적 설득 전략 첫 번째 예시로 아까 우리 뭘 유발하면 된다 했어요? 웃음을 유발하면 된다 했잖아요. 자, 웃음. 자, 웃음을 유발하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가 이야기하는 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요즘 핫한 요 사람 오정세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노래가 좋거나, 물론 뭐 노래가 나쁘진 않지만 진짜로 노래가 좋다기보다는 이 영상이 너무나 웃기고 컨셉이 너무나 웃기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노래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노래가 인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거 웃음을 유발해서 청중을 설득하는 거. 자, 요거 감성적 설득 전략의 한 가지 예시가 된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혹은 듣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웃음을 유발하려고 했는데 웃음이 유발이 안 되면 오히려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다 보면 그 욕심이 과해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절, 2절, 3절, 뇌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웃음을 유발한다는 게 반드시 상대방을 무조건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유머를 사용할 때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설득이 잘 되고,
오히려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 예시는 요거, 여러분들은 본 적 없죠? 저는 굉장히 자주 보는 건데. 자, 이 담배를 보면은 담배꽉 밖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경고 문구와 어떤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까 감성적 설득 전략에서 유발할 수 있는 감정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웃음 말고 공포심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 흡연자들한테 자, 이렇게 너 담배 피면 이런 식으로 폐암 걸려서 수술해야 돼. 혹은 네 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썩어가고 있어. 라고 흡연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 이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뭐 하면 돼요? 금연이라는 걸 설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공포심을 유발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략 역시 감성적 설득 전략의 하나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뭐, 성적 안 올라.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자극해서 뭐 공부를 하게 만드는 자기의 설득 목적을 달성하려는 뭐 그런 것도 감성적 설득 전략, 공포심을 유발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시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까 앞에서 추가적으로 더 있었던 우리 설득 전략 뭐가 있었냐면 감성적 설득 전략 중에 어떤 욕망이나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했잖아요. 자, 욕망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광고들 보면 뭐 옷 광고인데 잘생긴 남자 배우 혹은 예쁜 여자 배우가 나와서 특정 브랜드의 옷을 광고할 때 우리는 그걸 봄으로써 어, 내가 나도 저 옷을 사면 저 사람처럼 멋있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게 된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설득을 하거나 혹은 우리 가끔 뭐 난민 돕기 관련된 광고나 뭐 초록 우산 재단 이런 불우이웃 돕기 광고를 보면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나오고 뭐 할머니와 함께 사는 7살 도연이는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게 해서 또 이렇게 후원이라는 목적에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설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다 감성적 설득의 설득 전략의 한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적 설득이라는 건 결국에는 누구의 청자의 감정을 유발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게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이성적 설득,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자, 세 번째는 인성적 설득입니다. 자, 우리가 인성적 설득이라는 건 사람의 성품, 자, 사람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게 되는데요. 어, 그 비빔면 중에 배홍동 비빔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된 라면도 아니고 뭐 엄청 처음에 잘 나갔던 라면도 아니지만 광고 모델로 유재석을 데려왔습니다. 유재석. 자, 우리가 유재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럼 유재석이 광고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을 만한 제품이구나.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때는 제품이 어떻냐보다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죠.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자의 됨됨이를 공신력이라는 단어로 부르는데, 이건 고등학교 용어니까 사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화자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한다는 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청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전략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자, 여기 나오는 항목들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가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대신에 인성적 설득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알아두는데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주제랑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 창체 시간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한다. 자, 근데 우리나라
뭐 우주항공산업에 관련된 강연이래. 근데 강연자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 5년 차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좀 뭔 소리야? 쟤가 왜 왔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저는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나사에서 몇 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 우주랑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주제랑 관련해서 화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할 때는 화자가 제가 주제랑 관련해서 이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요라고 언급한다면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판단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화자의 평소 언행이나 어, 평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됨됨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알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주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건, 자,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진실하게 혹은 솔직하게 드러낸다면 진실함 혹은 솔직함을 통해서 청중에게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걸 드러낸다면 그거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정도에서만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대신에 이 두 가지, 주제랑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득 전략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성적 설득,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성적 설득, 마지막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배우신 만닫고 나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신 만닫고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강연 내용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파트에서 어떤 설득 전략을 쓰고 있는지 찾아보자 하는 문제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난 시험에 투레질처럼 기상천외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상을 수업 시간에 틀어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 강연 전체 대본을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올려둘 테니까 공부할 때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강연을 시작할 때, 이제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이게 강연 제목이었고요. 이 만닫고 나오는 그 파트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물 한 잔 먹는다고 목이 말라가지고. 자, 아무튼, 자, 이 만닫고에서 처음에 보면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정말 많이 계시네요.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파트에서 지금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청중이 강연 내용에 조금 더 잘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했는데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야구 중계를 잘 보는 편이래요. 자, 청중 입장에서 강연자가 나랑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잘 집중하게 되겠죠. 우리가 뭐 소개팅이나 뭐 다른 사람 소개받았을 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없다고 하지 말고 알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랑 나랑 비슷한 점이 있어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랑 나랑 너무 달라. 그러면 사실 대화를 조금만 이어가기도 진짜 많이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왜 봐? 라고 하면 거기서 대화가 더 이어지기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발표자도 이런 식으로 청중이랑 자신이랑 공감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줌으로써 청중들이 조금 더 강연 내용에 잘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설득 전략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게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야구 경기에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하면은 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투수가 어, 위기를 맞이했는데 포수가 올라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내려갔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였을까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 형 이거 2개 껴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네? 이러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자, 투수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으니까 뭔가 뭐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라는 말을 할 줄 알고 긴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막상 올라와가지고 2개 입었어? 나이 들었네? 이러고 나서 그냥 내려갔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조금 덜 긴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야구 경기 사례를 통해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자, 양의지 포수는 여기 파란색 쳐진 부분 보면, 자, 양의지 포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중간에 이현승 투수에게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만약에 힘을 더 줬다면 긴장하게 되고, 그랬다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그러면 공을 제대로 던지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연의 주제가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는 힘을 빼는 것에 힘을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듣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근거가 뭐였어요? 실제 야구 경기에서의 사례였어요. 양의지랑 이현승의 어떤 이야기했던 실제 사례를 가져옴으로써 힘을 빼는 게 오히려 중요했고, 그래서 포수가 올라와서 농담을 했더니 투수가 이길 수 있었다. 힘을 빼므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자,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 우리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화자가 현재 사용을 했다. 첫 번째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힘 뺄 수 있는 주문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연자가 제 강연의 목적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우선 저희 집안 얘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부산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훈, 화목이라고 적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인 아버지가 할 말씀은 아닌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지금 색깔 쳐놓은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적어냈어요 라는 거. 자, 이게 글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반항하는 상황인가? 아빠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강연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는 엄청 이거 웃으면서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목이라는 가훈을 적어 가랬는데 아빠가 그런 말을 한다고? 아빠가 할 말 아니긴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걸 들었더니 청중들도 전부 다 웃게 됩니다. 웃기잖아요. 자기 아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돌려가기를 하는 거. 자, 이런 웃긴 상황. 자, 그러면 청중들이 웃음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웃음을 유발해서 어떤 설득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전략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성적 설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훈과 관련된 요 파트, 요거랑 관련된 자신의 경험, 아빠의 사례를 들어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거는 우리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한 예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청중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답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내가 그 당시에는 가훈으로 뭐 화목이라는 걸 적어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우리 집 가훈은 만답고더라. 자, 근데 우리는 당연히 경상도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서울 사람들은 이 만답고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만답고라는 말은 뭐 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등에 해당하는 말로 영어로 what for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게 되는데요. 실제 강연에서 보면 지금 이 예시들 되게 우스꽝스럽게 실감나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났고 그랬어 빠지게 했었노 이런 식으로 진짜 사투리처럼 이렇게 되게 웃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들으면 청중들은 대부분 이제 방송국이 서울에 있으니까 청중들은 거의 다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걸 듣고 또 웃게 돼요. 실제로 청중들이 이 뭐 만덕고 끝안 주고 산다 막 이런 거 들으면 웃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웃음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역시 앞에서 살펴본 거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감성적 설득 전략을 썼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이야기, 가훈과 관련된 거. 그 아까 화목, 아빠가 무슨 화목이야 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답고 예시를 본인이 실제로 이제 시범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었다. 자, 감성적 설득 전략 이 사람 지금까지 두 가지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세월이 흘러서 좀 자라고 난 뒤에 이 만답고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만답고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좀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만답고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힘을 들이고 있던 곳에서 힘을 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강연의 주제는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만답고 이러고 있노?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놓을 수 있게 됐다. 힘을 좀 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결과도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은 강연 내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테면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만다고? 만다고 내가 긴장을 하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본인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강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 역시도 강연을 준비할 때 긴장하더라라고 자신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청중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솔직하게 진실되게 던짐으로써 설득하는 전략을 우리는 인성적 설득이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연에 나오면서 걱정됐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 파란 줄 친 이 부분은 청중들에게 강연자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요.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설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거를 우리는 인성적 설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본인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내는 부분은 인성적 설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하면서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라고 평소에 이렇게 막 잘 웃던 사람도 카메라를 정색하고 들이대면 표정이 굳죠. 뭐 결혼식 같은 데서도 이랬었고 입꼬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자, 이런 얘기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카메라를 의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사진 찍는 거 워낙 싫어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청중의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성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미래엔 교사용 교과서 기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용이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성적인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카메라 의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빌드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하면서 산다. 바로 남의 눈이라고 하는 카메라다. 그러면서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볼까? 뒤처지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문화권이다, 우리나라는.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새로운 주장 하나를 제시했어요. 어떤 주장?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주장만 하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드시 주장이 나왔으면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 줄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택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회사 사택에 사는 사람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앞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주장이 있으면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설득 전략을 우리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근거는 이 사택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근거가 되겠죠. 자, 지금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택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보너스가 나오면 사택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바꾼다.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진짜 차가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샀으니까 내가 너무 뒤처져 보이지 않나? 라고 해서 나도 사고 쟤도 사고 그놈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사택에 있는 모든 차가 뒤바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아까 주장이 뭐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의식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 근거로 든 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차를 사게 되는 사택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관련도 있고 올바르게 적절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의식한 욕망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건 어쩌면은 본인 스스로가 원래부터 생겼던 욕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생겨난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나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생기게 된 욕망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럴 때 만다꼬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만다꼬라는 질문을 왜 쓴다고 했어요? 어떨 때? 힘을 뺄 때 쓰는 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많이 쓰일 때 그때 힘을 빼게 해주는 주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다고 내가 차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지 지금 차도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 내가 너무 뒤처지지 않나?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럴 때 한번 만다고 다시 말해서 힘을 빼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거. 진짜로 그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걸까? 이게 진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한 번쯤은 고민해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연의 주제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지 말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다꼬라고 질문해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결국에는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만다꼬라고 하면서 힘을 빼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카피라이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마 대충은 들었을 텐데 광고 제작자입니다. 광고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광고를 만든 사람은 어떤 욕망도 실제로 있게 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살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광고가 너무 좋으면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살 수도 있고, 혹은 저녁에 배가 하나도 안 고팠는데 치킨 광고를 보게 되면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카피라이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 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진짜 여러분을 위한 욕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무언가 욕망이 들 때는 만다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혹은 잠깐 휘둘린 건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저 사람이 저는 광고 카피라이터입니다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욕망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욕망은 진짜 욕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간다는 거죠. 화자가 자신이 전문적인 사람임을 드러내서 청중들을 설득하는 걸 우리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한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면서 자, 마라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근데 마라톤을 비유를 하는 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라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근데 가끔씩은 내가 음료를 마실 때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은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을 정도의 조율을 해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에 힘을 뺄 수 있어야 정말로 힘을 줘야 할 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그래야 리듬이 생기죠. 음악에서도 강박만 있으면 리듬이 생기지 않죠. 강박 있으면 약박 있고 음표가 있으면 쉼표가 있고 그래야 리듬이 생겨나고 그걸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다? 음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도 무언가 내가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도 박자를 세게 칠 땐 세게 쳐야 되고, 약하게 낼 땐 약하게 내야 되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풀파워로 살면 안 되고, 힘을 줄 땐 주고, 뺄 땐 빼고, 진짜 나를 위한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멈춰서 돌아보고,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주장을 이끌어내는 거를 우리는 유추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험 범위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인생을 음악에 비유하면서 둘 다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뭔가 아름다운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를 사용해서 지금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유추는 논증 방법의 하나였잖아요. 자, 논증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음악에 비유하는 파트는 어떤 걸 사용하는 거?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게 된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영상 앞으로 돌려보면서
그 설득 전략들, 사용된 파트들 한 번씩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면, 자, 뭐 간단하게 교과서 이렇게 본문 정리를 보게 되면, 주제는 인생에서 힘을 뺄 때 빼고 줄 때 주는 것의 중요성이다라고 했는데, 어, 그,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득 전략들, 사투리를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요거는 무슨 설득 전략? 자, 아까 우리 사투리를 써서 뭘 유발했어요? 웃음을 유발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말하는 이의 경험을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였다. 경험을 내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로 사용하는 거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듣는 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거리를 좁히고 또 유머를 사용해서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것 역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자, 듣는 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거리를 좁힌다는 원래 따지면 인성적 설득 전략의 한 예시입니다. 근데 요거에 제가 인성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내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몰라서 이건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수업 시간에 프린터나 이런 게 나오게 있다면 그거를 기준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중과 소통하는 건 어, 인성적 설득 전략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자, 그다음에 교과서 본문 정리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뭐 농담 덕분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경기를 잘 치렀다. 교과서에 나온 부분. 자, 여기서 사용됐던 전략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었습니다. 실제 야구 선수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거, 주장이 근거로 드는 거,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 실제 사례를 근거로 가져왔다. 자, 그다음에 만닫고라는 질문은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때 사용됐던 거 감성적 설득 전략들이 있었어요. 뭐 아버지 가훈 이야기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투리를 실감나게 활용하는 것도 있었고요.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 사용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사택 이야기 하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 그, 그 근거로 사택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는 것에서 힘을 빼고 원하는 것에 힘을 주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유추를 들었었죠. 음악에 비유를 하면서 유추는 이성적 설득 전략의 하나이다 라고 해서 각각의 어떤 설득 전략들이 사용됐는지를 각각 실제 대본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현관에 치던지 하면서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문제는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패드로 이렇게 받아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있었던 학습 활동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다면 했다면 시험 때 보고 안 했다면은 뭐 영상 여기서 멈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일단은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설득 전략 파악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자, 엄마, 아빠, 저 용돈 조금만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기 목적 뭐예요? 용돈을 조금만 올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설득 전략을 썼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그러한 유형으로 생겼을 겁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시험 유형이라면.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져서 뉴스에서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학교 오갈 때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버스비가 필요해요. 제가 뉴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친구 주장은 용돈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라는 거였고 그 이유는 버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네가 왜 버스비가 필요해? 그 근거로는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고 있다는 뉴스를 가져왔어요. 뉴스는 어떤 객관적인, 물론 요즘에
안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국어 교과서에서는 뉴스는 객관적인 외부 자료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건 이성적 설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걸 우리는 이성적 설득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주장, 이유, 근거는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배고플 때 간식도 먹어야 되죠.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앞서서 똑같이 용돈을 올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 간식 사 먹어야 되거든요. 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마치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사람도 연료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먹지 않으면 계속 공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간식 사 먹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용돈을 올려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과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배고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걸 가져왔어요? 자동차를 가져왔잖아요. 그 두 가지 다 어떤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대상의 유사성 혹은 공통점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걸 우린 유추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밑에 보면 요즘 오빠 대학교 학비에 돈이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희를 잘 챙겨주시느라 애쓰시는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용돈을 아끼려고 군것질도 줄이고 웬만하면 밥도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집안일도 돕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엄마 아빠 상황도 이해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는 굉장히 올바른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있어요. 자,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근거로 청자를 설득하는 걸 우리는 인성적 설득이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요 꺽쇠친 부분, 요 부분 전체가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한 부분이 되는구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제일 처음에는 이성적 설득 전략도 쓰고, 그 다음에 유추를 활용한 이성적 설득 전략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 사용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됨됨이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착한 딸의 용돈을 이번 달부터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자, 실제 부모님들이 자 이렇게 착한 딸 사랑해요 이런 말도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뭐 흐뭇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평소에 진짜로 괜찮게 지낸 학생이라면 그래 보여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흐뭇한 엄마 아빠의 이러한 흐뭇한 감정 혹은 뭐 어떤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특정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돈 올려주세요라는 이 짧은 글은 생각보다 많은 설득 전략을 써서 치밀하게 자기 용돈을 올리고자 하는 글이었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4-2 부분은 이 정도가 되겠어요. 혹시나 영상 보다가 뭐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져오면 카톡 연락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